혹시 논문 쓰다가 밤새워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썼는데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하겠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 들어보신 적은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고 단 5일 만에 교수님께 논문 승인을 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학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밤 지연은 200페이지를 쥐었다. 6개월의 노력이 통째로 사라졌다. 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지연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주말도 없이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딜리트 키를 누르는 일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지연 씨,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인 민준 씨,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 걸까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계 단계를 건너뛰고 무작정 글쓰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왼쪽 길, 이건 너무 익숙하죠? 일단 200페이지부터 쓰고 보는 실패의 길입니다. 몇 달 뒤에 거절당하고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리죠. 근데 오른쪽 길을 보세요. 이건 승인의 길입니다. 단 2페이지짜리 설계도, 즉 청사진부터 만들어서 며칠 만에 확신을 갖고 승인을 받아내는 거죠. 결과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논문을 쓰는 건요, 집을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설계도 없이 벽돌부터 쌓는 건축가 보셨어요?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논문은 다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의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가들이 쓰는 비밀 설계도, 그게 바로 스토리지 프레임워크입니다. 교수님이 아니라고 말할 틈이 없는 아주 단단하고 논리적인 논문을 설계하는 6단계 사고 시스템이죠. 자, 그럼 그 6단계가 대체 뭔지 전체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볼까요? Subject, 주제, Tension, 긴장, Objective, 목표, Rationale, 근거, Insight Path, 통찰,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Evaluation Readiness, 평가 준비. 이 6개의 계단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고 실용적인 과정이니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S, 바로 Subject, 주제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문제를 정말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풀 수 있는가? 너무 거창하거나 반대로 너무 지엽적이거나 혹은 아예 측정이 불가능한 주제들을 걸러내는 첫 번째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T, 바로 텐션, 긴장입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해요. 교수님들은요,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같은 막연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진짜 듣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중요한가? 기존 연구에 어떤 빈틈이 있는지, 이론과 현실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는지, 바로 그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O, Objective,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뜬구름 잡는 것 같던 연구 문제를 아주 날카로운 단 하나의 질문으로 벼리는 거예요. 당신이 묻고자 하는 단 하나의 구체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 논문의 뼈대, 척추가 될 겁니다. 네 번째, R, Rationale. 바로 연구의 존재 이유, 정당성을 밝히는 단계입니다. 교수님은 마음속으로 때로는 대놓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건데?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학문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II 패스, 인사이트 패스, 통찰로 가는 길을 미리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게 뭐 결론을 미리 다 알고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지, 그리고 만약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플랜 B는 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고민해 보는 거죠. 이게 준비된 연구자라는 인상을 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Evaluation Readiness. 평가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교수님께 가기 전에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 같은 거예요. 내 설계도가 과연 모든 교수님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7가지 핵심 질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최종 품질 검사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잠깐만, 요즘 AI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냥 AI한테 써달라고 하면 안 되나?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정말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AI를 잘못 쓰는 건요, 마치 유령 작가를 고용하는 것과 같아요. 야, 서론 좀 써놔.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건 뭐 100% 실패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AI를 생각하는 파트너로 활용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쓴 서론의 논리 구조를 비판해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AI는 여러분의 생각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AI를 잘못 썼다가는요, 진짜 학자로서의 커리어가 시작도 전에 끝날 수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요. 첫째, 표절. AI가 써준 글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죠. 둘째, 환각. AI가 막 지어낸 가짜 참고 문헌을 진짜인 것처럼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대필. 이게 제일 위험한데 생각과 글쓰기 자체를 AI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스토리스 프레임워크가 진짜 먹히는지 한번 봐야겠죠? 1년 넘게 주제도 못 잡고 헤매던 민준 씨의 5일간의 변화를 보세요. 0일차에 이 스토리스 지도를 딱 이해하고요. 1, 2일차에 문제와 질문을 날카롭게 다듬고, 3일차에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4일차에 예상 경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일차, 단 2페이지짜리 설계 요약본으로 교수님께 승인을 받았어요. 1년이 5일로 압축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스토리즈를 알기 전에는 그저 막연한 아이디어, 너무 넓다는 지적,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뿐이었죠. 하지만 단 5일간의 설계를 거치고 나니 승인 가능한 구체적인 주제, 명확한 연구 질문,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2페이지짜리 계획서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막막한 혼란이 명확한 확신으로 바뀐 거죠.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저 막막하게 쓸 건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먼저 치밀하게 살게 할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앞으로의 6개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연구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